저는 올해 34살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남자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 채널은 파혼, 연애, 결혼 실화만 다루고 있어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제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뒤처지는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어요. 연애는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못했어요. 28에 처음 사귄 남자친구한테 일단요. 연만의 차였어요. 이유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한마디에 끝났어요. 그 후로는 소개팅만 수십 번 나갔어요. 30이 넘으니까 주변에서 더 난리였거든요.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적토건 적토 혼자 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키러 친구들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조급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이름은 민수. 36살. 대기업 과장.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뭔가 배려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이러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심장이 막 뛰었어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정말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왔고요. 제가 힘들거나 지친 날이면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사귄 지 6달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내밀며 그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나도 평범한 행복을 잡는구나 싶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어요. 시어머니 될 분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민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웨딩홀 계약하고 스튜디오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민수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야, 소득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좀 보내줘. 근데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거 왜 필요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처음 듣는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잘 안 받고 카톡 답장도 점점 늦어졌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민수가 저희 집에 왔는데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수 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갔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어요. 오빠, 다음 주 만날 수 있어? 기발신자 이름은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폰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못 봤어. 무서웠으니까요. 민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웃으면서 과일 접시를 내밀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자친구? 오? 전 여친? 아니면 그냥 친한 동생?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냥 친구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근데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화장실 갈 때 꼭 폰을 들고 간다는 거. 예전엔 몰랐거든요. 통화할 때 제가 가까이 가면 슬쩍 자리를 피한다는 것도요. 왜 진작 몰랐을까? 자책이 밀려왔어요. 일주일 후에 민수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부산으로 이틀 간다고요? 저는 그냥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출장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민수의 인스타그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팔로워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첩 계정을 발견했어요.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근데 배경이 낯익었어요. 그건 민수 집 거실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어요. 사진 날짜를 확인했어요. 3개월 전이었어요. 우리가 한창 결혼 얘기하던 때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야? 저는 바로 그 여자 계정의 게시물을 전부 살펴봤어요. 스토리 하이라이트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게시물에서 멈췄어요. 남자 손을 잡은 사진이었어요. 그 손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제가 민수한테 선물했던 커플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어요. 게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다가 한 사진에서 태그를 발견했어요. 카페 위치였어요. 강남 어딘가였어요. 저는 그 카페에 직접 가봤어요. 미친 짓인 거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공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요. 수산 지났을 때 두둑 문이 열렸어요.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26쯤 돼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출장 간다던 민수가 거기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커플풀처럼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민수가 그 여자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민수가 저를 봤어요. 그 표정.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수, 수진아? 왜 여기서? 이러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약혼자요.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약혼자? 결혼 준비? 저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 남자랑 다음 달에 결혼해요.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다 만들었어요. 그 여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수를 쳐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민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겁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그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잠깐만. 너배. 근데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샤워를 끝내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 천장만 바라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 다정한 눈빛, 따뜻한 손길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연기였어요. 그 생각에 눈물이 또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감정에 무너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웨딩홀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했어요. 위약금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돈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스드메의 업체에도 연락했어요. 청첩장 인쇄도 전부 취소했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전화, 카톡, 심지어 집 앞에도 찾아왔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봐요. 저는 전부 무시했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빠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 순간 눈물이 또 터졌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잘했어. 엄마가 너 편이야.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파혼 소식은 금방 퍼졌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남들 시선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평화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예요.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적어도 진실을 알고 빠져나왔으니까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